이 선관위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그동안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먼저가 있었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기 전에도 먼저 그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률안 21건 그리고 대통령령 21건을 제가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을 했고 안건들은 법 제초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글쎄요, 계속 이제 칩거해 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칩거를 푼 건가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제가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오늘 지금 칩거한 지 거의 6일 지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한 지 뭐 30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하고 담화 발표하고 퇴근했다 이렇게까지만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즉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건들을 처리를 했다라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민주당 등 또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적하듯이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확실히 한 것이냐 모든 권한을 지금 내려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 주장이 그대로 오늘 맞다. 그대로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앵커께서도 표현하셨지만 그럼 언제까지 계속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는 무한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2선이 아니라 1선에 언제든지 나와서 자신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지금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몸소 이렇게 드러내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정에 복귀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담화를 봐도 본인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담화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사실상 뒤엎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본인이 잘못했고 그리고 본인의 임기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은 이제 오늘로서 거짓말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본인에게 모든 그 다가오는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 선관위 관련 왜 선관위부터 계엄령이 발동되자 군인들이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 들으셨는데요. 지난해 왜 갔느냐 일단 이 부분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선관위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국정원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선관위의 해킹 관련 정보를 알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메일과 전화로 사이버 공격 정보와 피해 일시 등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선관위에 전달을 하면서 해킹 메일 유포 5건 등 이 8건 가운데 7건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관위에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이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점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엄군이 갔단 말이에요. 계엄군이 어떤 자료를 확보를 한 겁니까? 사실 지난 3일에 계엄군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선관위에 도착해 곧장 서버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뒤에 이 대령 계급장을 탄 한 장교가 2층 통합관제센터에 나타나는데 이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부대원에게 사진 촬영을 지시합니다. 당시 촬영한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 보안 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그리고 통합 스토리지, 즉 저장 장치 서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11회 국회에 출석해서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것이었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는 자신이 내렸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오늘 오전에 국회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 측은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즉 앞서 국정원과 선관위와 키사 3사가 보안 컨설팅 하에 진행되었던 보안 작업들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부정 의혹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뭐 일부 보수 단체에서. 근데 대통령은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본 건가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민경욱 의원 등 전 의원과 또 황교안 전 대표가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소수의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많은 어떤 증거들이 또 나왔어요. 이게 부정선거의 의혹에 맞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담화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 선관위, 아무리 그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도 대통령이 헌법기관일지라도 선관위와 관련돼서 어떻게 적법한 어떤 절차로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소하려 하지 아니하고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내려서 점검하라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 이건 군사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유가 마치 굉장히 중요한 이유처럼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에 이렇게 쉽게 경도되어 있다라는 게 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굉장히 불안 요소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